김정숙 여사 논란은요. 김정숙 여사의 그 옷값에 청와대의 특활비가 쓰였다라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이 수사 내용입니다. 지금 경찰이 2년 만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 여사가 자주 갔다는 의상실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서 진술했는데 이런 진술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이 의상을 수십 벌 구매했다. 그 대금이 수천만 원인데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리고 옷값을 지불한 사람이 양모 씨였다. 양모 씨. 당시 청와대 직원이었던 양모 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진술했다. 경찰에 이게 지금 저희 단독 보도였는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 양모 씨가 누구냐면요.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갔던 그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 했던 그 논란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적도 지금 프랑스 국적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분은 그 청와대 당시 6급 공무원인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고 또 이렇게 대금을 결제하고 하는 일을 이부속실 소속 공무원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총무비서관실 공무원이 왜 그것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양모 씨의 존재는 지난번에 그 문다혜 씨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그때 또 공개가 된 바 있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와 석연치 않은 돈 거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 양모 씨가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고 청와대에 있었고 또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어떤 뭐 돈 거래를 했다는 게 드러나서 지금 뭐 압수수색까지 받은 그 인물이 지금 양모 씨인데 이 양모 씨가요. 옷을 사면서 현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특이했답니다.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 지폐였고 한국은행에 띠지가 묶여 있었다. 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융권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내를 했을 때인데 그때 오셨을 때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저게 진술이라는 겁니다. 의상실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건데 한국은행에 띠지가 묶여 있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어떤 기관에게 보내는 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봉권이라고 용어가 있던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것은 바로 이제 조폐공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거나 정부기관에 돈을 주거나 예. 또 청와대에 돈을 줄 때 또 청와대가 특히 현금으로 지불할 때 쓰는 돈입니다. 따라서 저 돈은 일반인들이 저렇게 감봉권이 있는 그런 돈을 보기에는 평생을 봐도 볼 수 없는 돈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그렇죠. 혹은 뭐 대출을 할 때에도 은행에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이지 현지 있는 조폐공사에 있는 직인 또 한국은행 직인을 가지고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돈이 썼다는 것은 청와대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돈을 썼다.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청와대의 특활비로 지급됐다라는 의혹을 2년 전에 제기했고 그게 지금 경찰의 수사 내용인데 핵심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의상실 관계자가 경찰에다가 현금이 지급됐고 양모 씨가 왔고 수십 벌의 옷을 사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정은혜 의원님께 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이 2022년에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게. 그때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특활비 또 국가 예산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사용한 적이 없다.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 쪽에 어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답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저희 취재진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지금 김 여사 측에 요청을 해도 어떤 해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원이라도 사실 특활비는 제대로 된 곳에 사용이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말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찰 시절에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업무 추진비나 뭐 이런 특활비 이런 것들에 관한 또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어떠한 정말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이 하나 일체의 의심도 없는 좀 그런 좀 깨끗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 2년 만에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핵심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 정은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은 그것을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진술에 따라서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은 예. 서울고등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대통령 기록물 추가로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